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네, 이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국가정보원 그 직원들의 어떤 그 노련한 그리고 완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라는 게 가장 커다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정년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도 있습니다. 인사적체를 해소해서 원활한 인사 이동을 통해서 조직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그 적합점인 그 장점은 좀 강조를 하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의미로 계급정년제는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 저희 정보원 직원들의 평균 계급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어떤 광범위한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계급정년을 이렇게 각 계급별에 따라서 3급은 1년, 4급은 2년, 5급은 3년 이렇게 계급정년을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이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경찰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정년제는 있는데요.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각 기관들이 계급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각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보다는 우리 국정원이 약간 제 느낌으로는 1, 2년 더 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56세가 몇 세로 늘어납니까, 평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 저희들의 최대 예상치는 네. 한 58세에 근접하지 58세로. 않을까라고 네. 지금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정원에서도 헌법 존중 정보 혁신 TF가 가동됐습니까? 예, 그게 정식으로 헌법 TF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정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등을 실시해서 헌법 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시켰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현재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첩사 1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로 가라. 가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해주면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의 특별감사로는 그러한 지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야 될 건데요. 저희들 자체적인 특별감사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런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협조를 하고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자료를 교부하고 그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예. 네. 윤민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고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내란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간 전문가로서 심리전과 인지전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그 국정원 자체에서는 뭐 특별히 밝혀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홀하시군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장입니다. 정치 어떤 외피를 입고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고 계세요. 심각한 겁니다. 이 드론이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서 외환 유치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냥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간 전문가도 같이 투입됐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부가 국정원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과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으며 내란에 가담했는지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정보위원이신 박지원 법사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은 그 노하우가 축적된 노하우가 상실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전 정부 국정원장의 특보를 역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 법상 지금 기조실장이 여기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린 질문을 참고해서 면밀한 확인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국정원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님, 예. 아까 그 윤민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계엄 직전에 방첩사에서 국정원으로 갔어요. 국정원장 특보로. 그러니까 24년 8월경에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입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됐는지, 실제 국정원에서 심리전, 인지전 관련해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첩사에서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첩사는 바로 이 내란을 모의한 여인영 사령관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여인영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로 보내면서 가서 있으면 검찰과 곧 국정원이 올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 라고 하면서 임무를 주고 보낸 거죠. 심각한 거죠. 실제 국정원 한모처장이 대검 법과학 분석과장 박건영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지시와 같은 행동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새벽에 이루어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 했더라면 밤 12시 37분 국회가 계엄하기 30분 전에는 대검의 박근영 법학 분석 과장하고 국정원의 한모 차장 사이에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확인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네. 아무튼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검에 이렇게 전화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역시 통상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약속됐던 것을 계엄이 선포되니까 그걸 연기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대화 내용이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약간 저희들이 특별감사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원이 그와 적극적으로 내통을 하거나 서로 공모해서 선관위 그쪽과 어떤 그 점거하는데 저희들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니까? 대검 검사와 방첩사 대령 사이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둘러대기를 아는 사이여서 그냥 전화했다, 안부 전화했다 이랬습니다. 안부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 합니까? 더군다나 밤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천지가 놀랐는데 안부 전화를 합니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적당히 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걸 보고 있습니다. 북한 등 외국발 인지전 공격에 따른 군정보수사기관의 대인지전 수행 방안 연구 보고서 윤민우, 김원영 부부가 국회에 납본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예.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각하죠? 자, 이분이 국정원장 특별보좌역 겸 직전에 수행하다가 그전에는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과 함께 합작을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그리고 지금은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의제와 관련 있죠? 일을 제대로 해야 청년을 연장하죠. 네, 신동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도 국정원장 자문위원 많이 계시죠? 각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정원의 운영에 또는 국정원의 임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까? 자문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국정원장 자문위원은 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자문위원들은 없고 지금은 특보 형태로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뭐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국정원장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뭐 저는 국정원이든 뭐 여가부든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뭐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사이버 전문가로서의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부적절한 게 아니라 답변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원에서 예. 구체적으로 특별감사한 결과로는 어쨌든 그러한 연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게 그리고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국정원 조사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원장님은 뜬금없이 다른 당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도대체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본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상상의 세계가 저희 윤리위원장까지 옮겨 붙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국정원 우리 기조실장이신가요? 예. 예, 기조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또는 뭐 조사를 해봐라, 수사를 해봐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좀 자제해 주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자, 국정원 기조실장님, 예. 노예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하에 대한 최근 1심 판결이 있었죠. 예. 혹시 특별검사가 제기한 공소장 보셨습니까? 예. 네. 그 공소장에 여인형 메모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방첩사령관 여인형 메모에 의하면 여인형은 특이하게도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계엄 전 대비 상황. 계엄 전 대비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적과의 긴장관계, 예를 들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긴장관계 형성,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과 계엄 이후 지속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의 메모와 함께 심리전, 사이버전, 그런 대응 협력 중요성 강조하고 사이버전, 심리전, 인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 윤민우 씨의 부인인 김원영 나란히 방첩사령관의 자문위원을 지내다가 계엄 직전, 여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에서 내란 공모자 김용현으로 바꿔졌죠. 그 무렵에 방첩사 심리전 자문위원이 어디로 갔나요?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형 메모에 따른 일이 이미 일찌감치 예비되고 준비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신가요? 논리 비약이 아니지요. 공소장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과 국정원 요원과 핵심 요원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